사진재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미력 접근과 대도시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자, 40페이지 보면은 이 가미력 접근한 법인의 부도난 취득이 있는데요. 자, 가로 1번이 가미력 접근 내 줄 것이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자, 그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기 때문에 밑에 표에 보면 3번 있죠. 원 3번.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중과세 제외다. 본점 주사무소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축과 정축에 따른 취득. 자, 신축 정축 줄 거세요. 그러니까 신축과 정축에 되기 때문에 밑에 표 안에 보면 뭐다? 성계 취득 있죠. 성계 취득은 중과 제외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한 지문만 명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가미력 접근의 법인은 뭐다?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이고 또 취득 행위가 뭐다? 신축하고 정축입니다. 그럼 신축과 정축이니까 우리가 뭐냐? 개축 행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 그대로만 해석하라 했어요. 신축과 정축이 아닌 개축이나 그다음 이전이나 성계 취득은 중과세가 아니라고요. 자, 밑에 원 1번이 가미력 접근은 수도권 지역의 일부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 전부를 말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 내의 일부입니다. 자, 그다음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 관계 없습니다. 모든 법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번 별 표시하시고 3번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5번도 별 표시하세요. 그리고 4번은 무슨 부동산입니까? 예, 비사업용 부동산은 중과세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만 말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 가미력 접근 내 공장과 신설과 정설인데 이제 공장입니다. 자, 가미력 접근 공장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 지역적인 문제가 가미력 접근이라도 공장이 들어서게 만드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지역 이런 거 있어요. 됐나요? 예, 산업단지, 그 다음에 유치지역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뭐다? 중과세 제외다. 근데 원 1번 있어요. 공장이라도 어느 지역이다? 단 했죠. 단. 산공유 돼 있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신설, 정설이죠. 자,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 주소는 신설, 정설인데 여기서는 공장 아까 법인에 대해서는 신축 뭐다? 신축, 정축이에요. 근데 가미력 접근은 뭐다? 신설, 정설이에요. 그럼 신축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고 정축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에요. 신축과 정축은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법인은 만약에 수도권 내에 빌딩이 있어요. 됐나요? 그 빌딩을 내가 빌려가지고 법인을 본점 사무소를 만들었어요. 이해했나요? 그럼 중과세가 아니라고요.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신축해서 또는 정축해서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만 중과한다고요. 근데 공장은 신설,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은 이미 가미력 접근 지역에 공장 부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갑 소유 건물을 내가 임차하더라도 그는 신설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건물을 짓지 않아도 공장 건물을 짓지 않아도 중과세 된다고요. 그래서 신설, 정설입니다. 자, 넓은 개념. 그러면 신설 규모가 있고요. 정설 규모가 있는데 자, 생산에 공유되는 건물에 있는 전부 연면적에서 생산 설비를 갖춘 면적 기준으로서 얼마냐?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그 정설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기존 건물이 20% 이상 또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둘 중에 하나일 때 중과세입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을 좀 잘 물었는데 요즘은 그 기준 단위는 잘 묻지 않아요. 예. 자, 그다음 3번의 중과세 대상은 중과 대상은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중과 대상을 하는데 공장 신정설 후 5년 내입니다. 줄 것이에요.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과 기기 장비도 중과 대상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중과세는 총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예요. 토지와 공장 건축물과 공장 부수 토지. 되나요? 그리고 5년 내에, 그러니까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을 갈 물적 이동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장 설립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는 뭐냐 차량이나 기기 장비는 중과 안 하겠는데, 아직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5년 안에 다시 취득했다면 시설이 확정되는 개념이 되니까 그때는 중과하겠다. 차량과 기기 장비는 5년 내에 취득하면 중과하고요. 그럼 5년이 지난 후에 취득하면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는데, 이 공장이 도시민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업종 공장이 있어요. 목욕탕업이나 그 다음에 인쇄업이나 이런 도시형 업종이 있어요. 그럼 도시형 업종은 중과 대상에 제외되고요. 비도시형 공장만 우리가 중과합니다. 그럼 업종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험에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도시형이냐 비도시형이냐 이 차이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미력제권, 당해 가미력제권 내에서 공장 이전이 있어요. 공장 이전 자체는, 자, 가미력제권에 갑이란 공장이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존재하고 있는 걸 이전했어요. 자, 그럼 이전하면 그 이전한 공장 이전지 개념은 분명히 신설 개념이야. 근데 이 공장 이전해 온 것이 어디에 있었다? 가미력제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적인 문제를 신설로 보지 않겠다 라고 혜택을 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전 자체는 가미력제권 있는 공장을 가미력제권 내로 이전하는 것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됐나요? 하지만 자기 공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임차했어요. 임차해서 이전할 경우는 기간 제한을 두겠다. 자기 소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공장을 임차한 사람은 그럼 여기서 또 뭡니까? 이전하고 또 이전하겠죠. 계속 이전할 때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차인 이전은 뭡니까? 기간 제한을 둔다. 몇 년? 몇 년 제한 줍니까? 예.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 후 일반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라고요? 2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공장 신정서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 후,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우리가 아까 사치선 중과 대상들이 있죠. 중과 대상들은 처음에 내가 취득할 때 처음에 내 목적은 분명히 중과 대상 목적으로 취득한 거야. 근데 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취득 당시는 중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그럼 일반 가치 되겠죠. 그럼 국가들은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간을 5년을 제한 둡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한 번 가세야 합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편법을 이용한다고요. 취득 당시는 일반 가세였지만 그 일반 부동산이 몇 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5년이라는 것은 이 가미력제권 중과뿐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 다 들어간다고요. 모든 것. 그래서 취득 후 몇 년 후에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은 중과되는데 5년이 지나면 그건 일반 과세에 되는 건 중과하지 않는다. 기간 5년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도시 안 법인 설립입니다. 자, 이건 법인의 설립입니다. 설립 자체는 취득 행위가 아니죠. 법인을 설립한 것은 취득이 아니죠. 법인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설립할 부동산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은 설립 등기야. 등기니까 이건 등기에 대한 중과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 자, 보죠. 그럼 가미력제권에 대한 취득은 법인은 뭡니까? 신설, 정설에 의한 취득이 돼야 되고, 가미력제권에 대한 취득 행위는 신설, 정설 취득이 돼야 되고, 취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시 가미력제권 중과되는 것은 법인은 뭐다? 신축, 정축 취득만이 되고, 법인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 정설 취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도시의 법인은 신축, 정축뿐이 아니라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모든 취득 행위를 다 중과한다고요. 원지 취득했던, 성계 취득했던 다 중과한다고요. 목적은 어디죠? 법인 설립을 할 목적인 취득은 다 중과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1페이지 1번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을 보니까 구분이 중과 대상 지역은 수도권, 가미력제권, 중과 대상 법인의 설립 있죠. 설립. 자, 1번 법인 설립인데 가로 속에 비영리 법인과 휴면 법인 인수도 포함한다.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가미력제권 법인은 뭡니까?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있죠. 네, 비사업용 부동산은 중과 아니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가미력제권의 법인은 본점과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이었죠. 근데 대도시의 법인 설립은 지점과 분사무소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법인이 대도시 밖에 있었어요. 대도시 밖에 있다가 대도시 내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걸 전입이라 하죠. 그때도 하나의 뭐다? 설립으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중과 대상 부동산 오른쪽에 보니까 1번 법인을 설립, 그 다음에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설립, 설치, 전입. 그러면 설립은 뭡니까? 본점을 만드는 거죠. 설치는 장사가 잘 되니까 지점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전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설립으로 보겠다. 설립, 설치, 전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하겠다. 자, 됐고요. 2번은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몇 년입니까?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설립, 설치, 전입으로 보아서 중과세 하겠다. 요때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모든 부동산을 중과세한다. 그럼 대도시가 가맹적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도 중과세 때 범위도 넓죠. 자, 그 다음 중과세 제외 대상인데요. 자, 1번 산업단지 안 별표시 하세요. 산업단지 안의 법인 설립은 중과한다. 근데 옆에 줄을 거 이렇게 적어보면 아까 공장에 대해서 법인 설립지기 문제에서 아까 뭡니까? 예? 공장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했죠. 가미력제권은. 근데 여기는 뭐다? 산업단지 안에만 뭐다? 예? 설립 제외고 그럼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 유치지역이나 공장과 법인과 관계 있나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 공업지역이나 공장 유치지역도 중과한다. 단지 산업단지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중과 업종은 도시형 업종은 제외됩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에 별표시 하세요. 법인의 사원에게 사원입니다. 사원 밑줄 거세요.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 주거용 공동주택일 경우는 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볼까요? 2번은 넘어가고 중과세율 적용 방법에서 가로 1번 있습니다.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중과세 한다.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자, 취득 당시는 일반과세인데 5년 이내 중과 대상이 되면 그게 사치성이든 가미력제권이든 대도시든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 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미 취득 당시 이미 일반적으로 세금 낸 거 있겠죠. 그럼 중과세를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제외줍니다. 빼주니까 이걸 뒤에 꼬리가 뭐냐? 추징한다라 말돼 있죠. 예. 자, 그다음 그러면 5년이 이후가 되면 중과를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가로 2번에 보니까 취득 후 5년 이후의 경우인데 1번이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증가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합니다. 5년 이후는. 자, 그런데 2번은 공장을 신증설의 경우는 아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사치성 재산을 정축, 개축, 개수입니다. 밑에다가 간주 취득 적어보세요. 정축, 개축, 개수는 뭐다?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럼 그 정축, 개축, 개수로 인했을 때는 사실 취득이 아니죠.
간주치도 증가한 부분에 있겠죠.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는 기간 있으면 증가하는 건축물 가격에 대하여 중과한다.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5년 이든 5년 이후든. 되나요? 5년 이후든 5년 이후든 관계없다. 간주취득은 기간 제한 없다. 됐나요? 그 부분이 중과 대상이면 무조건 전부 중과세한다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가미를 채권은 이렇게 빨리 가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가로 4번 갑니다. 면세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에 세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 번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취득할 때 그 취득 가액입니다.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내지 마라 하는 거죠. 됐나요? 얼마라면? 이하. 그럼 50만 원이면 여기 문제 놉니다. 50만 원이면 가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하는 50만 원을 포함하는 기준이죠. 자, 그래서 5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 면세점을 적용할 때 그러면 이 50만 원 이 단위를 빨리 고쳐야 돼. 지금 5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몇 년째지? 지금 30년째 안 바뀌고 있어. 3년 전에도 50만 원이에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예? 30년 전에도 50만 원이었어.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 예. 그리고 50만 원 이하는 가세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이 50만 원을 정해서 면세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1필지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거를 분필했어요. 분할해 가지고 하나씩 구입했단 말이야. 그럼 그는 별개의 물건을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줄 거고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한 건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됐나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세율입니다. 네? 근데 이 세율을 모르면 등록 면허세가 힘들어요. 예, 갑니다.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 갑니다. 42페이지. 자, 이것은 내가 항상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줬어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있죠. 매도자가 있습니다. 일명 양도자가 있고요. 사는 사람 있죠. 매수자가 있습니다. 그럼 사는 사람은 뭘 낸다고요? 취득세를 낸다 했어요. 지방세입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뭘 낸다고요? 양도소득세, 국세입니다. 소득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세,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로서 어디냐? 특별시, 강력시, 도의 재정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강력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세입니다. 국세. 어디라고요? 국세입니다. 나라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나 세금은 원래 특강도가 납세지인데요. 그래서 납세지가 뭐냐? 이거는 취득한 물건 기준입니다. 취득 물건 기준이고요. 그럼 물건 소재지가 된다고요. 그럼 물건 소재지 관할 특강도가 납세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납부하는 장소는 지방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위임을 줍니다. 다시 납세지를 말할 때는 원래 뭐한다? 소재지 관할 특별시, 강력시, 도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납부하는 장소는 뭐한다? 위임을 준다고. 도가 기초자치단체 위임 줘가지고 시, 군, 구에 가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국세는요. 국세는 소득이죠. 그럼 물건의 기초가 양도자입니다. 그 양도자에 기축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득자 기준입니다. 그럼 소득자가 뭘 두고 있느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주소지가 없다 하고요. 그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요.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비거주자인데 원칙은 다 익혀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위주로 시험을 냅니다. 그럼 거주자는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 관할 세무서입니다. 됐나요?
이것이 항상 같이 비교돼야 돼요. 알겠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기준.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납기가 있어요. 납부 기간이 있어요. 자, 취득세나 양도세는 두 사람이 거래한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매매한 것을 가세권자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가세권자가 둘 다 거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금일 때는 조세 확정이 되나요? 확정이 뭐다? 가세권자로부터 처음에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때 신고할 때는 둘 다 뭐냐?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므로 확정 방식은 신고주의의 확정이다.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 결정했기 때문에 확정 효력이 없더라. 그래서 관할관공서에 신고할 시점에 확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 확정을 했으면 이제 확정받았다. 신고하러 가면 신고서를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뭐냐 세금 내세요라는 납부서를 줄 거고 납부서를 들고 주변에 있는 금고에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국세는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나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최신간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지방세는 납부서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요거는 법정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법정 기간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익혔고요. 가산세는 배신자죠. 국가 입장에 본다면 배신자야.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가산세 다음에는 다시 신고주의로 가면 안 되고 가세권자가 집에 가서 기다리면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나요? 비도 오면 빈대때 부치 먹고 아니면 막걸리 한 잔 탁 마시고 계세요. 그러면 고지세 날릴 테니까. 그럼 고지세 날리니까 무슨 징수? 보통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란 말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다? 무조건 보통징수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걸 신고납부라 말했으면 답이 틀린다고요. 가산세 다음에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무조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정 기간 이 과정을 알았으니까 신고납부 기간만 익히면 되는데 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의 기본 원칙은 1번 첫째 내가 취득한 물건을 등기를 요하지만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 우리는 취득이 뭡니까?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적 가세죠. 사실 취득액의 가세라고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기간을 준다고요. 됐나요? 6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점 띄어서 내가 빨리 등기하고 싶다. 등기 등록을 한다면 공시를 하고자 하죠. 모든 세금은 공시를 한 후에 절대 세금 납부는 없어요. 그럼 내가 공시를 하고자 할 때는 기간이 없어. 그럼 요거 등기를 언제까지 한단 말이야? 등기하지 않는 60일 이내에 등기한단 말이야. 60일 이후에 등기도 하지 않고 60일 신고도 하지 않고 60일 이후에 등기하면 그건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기라는 것은 60일 이내에 등기한다면 그 60일이라는 기간 필요 없단 말이야. 항상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라고요. 자, 그럼 이 등기하기 전이란 것은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언제 하는 날? 접수하는 날. 다시 접수하는 날. 그 선납을 반드시 해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하자 할 때는 기간이 60을 주어지고 그 안에 등기를 할 때는 기간 없이 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요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예배가 없고 요쪽에 올라갑니다. 자, 기본 원칙은 며칠 기간이 있어요? 60일이고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요 60일지기 문제에서 좀 예배를 적용하는 건데 그 예배가 상속받을 경우입니다. 자, 상속받을 경우는 그 취득일도 두 가지가 예외가 됩니다. 이것도 예외고 기간도 예외되는데 이 기간이 우리가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사망한 날인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일부터 60일이 하지 않습니다. 상속 좀 더 기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입니다. 자, 뭐라고요? 달을 말일. 그럼 5월 20일 날 사망했다면 5월 31일이 되겠죠. 말일부터 6개월 줍니다. 몇 개월 준다고요? 6개월. 개입니다. 그러면 6개월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그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와 거수를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 국내에 주소와 거수가 있다면 6개월 줍니다. 왜 이렇게 일반 것보다 기간을 많이 주느냐면은 상속은요 쉽게 돌아가시면 빨리 상속 이루어지겠지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이 공동 전체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도장 안다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주 재산이 많아버리면 별 문제 없는데 어중간한 재산이면 다툰단 말이에요. 꼭. 그러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을 몇 개월 준다? 6개월 줍니다. 근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거나 미국에 있다. 국내에 들어오기 참 쉽지 않죠. 그럼 그걸 도장받으려면 기간이 더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는 9개월이 있습니다. 요 9개월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가 있다면 뭐다? 9개월 줍니다. 그럼 이거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본은 뭐다? 상속은 6개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더 비거주했다면 9개월.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상속 개시 일부터가 아니고 달을 말일부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어느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지역 개발되니까 토지 투기꾼이 쫙 와입니다. 그럼 정부가 뭡니까? 가능한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어요. 그럼 허가 구역을 묶었으니까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허가를 받고. 그래서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대금 청산했어요 하면 정상적으로 대금 청산이 취득이니까 대금 청산일부터 60일 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됐나요? 그럼 실질주의를 한다면 대금 청산을 했는데 대금 청산을 해가지고 60일이라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데 신고하러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면 우리가 뭐냐? 이날을 해주겠다. 허가일부터 60을 해주겠다. 알겠나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허가구역에 허가받고 대금 청산됐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됐다. 무조건 늦은 날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날 기준? 늦은 날 기준한다. 이렇게. 다시 무슨 날? 늦은 날 기준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간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기본 원칙 며칠? 60일. 예배가 상속이 있다. 상속은 6개월, 9개월 있어. 그리고 기산점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다. 달을 말일부터다. 이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세법은요 너무 오래 멈추면 안 돼. 네? 오래 멈춰서 뭡니까? 일주일에 가면 하나 남은 게 없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짧게 자주 보는 거예요. 짧게 자주 보는 것이 이거는 답이다. 세법은. 알겠나요? 아까 취득 세율보는 좀 명확하게 해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취득 후입니다.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 후 이 변경으로 해서 세금이 추징될 수가 있어요. 그럼 추징되는 세금은 언제냐? 올해 법은 참 편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이 서로 달랐어요. 지금은 이 기간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문제는 어찌냐? 취득 당시는 일반 과세가 아까 기간 제한이 있었죠. 취득 당시 일반 부동산이었어. 기간이 몇 년? 5년. 아까 5년이잖아요. 그럼 5년 이내에 이것이 중과 대상이 되었다고요.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그럼 중과 대상 시점에 그 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중과세율을 정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토지가 처음에 일반 나대지를 취득했어. 나중에 그 나대지 위에
그 고급 주택을 신축했어. 그럼 사적인 재산은 부수 토지가 됐잖아요. 일반 과세가 중과세 대상이 됐죠. 그럼 중과 대상 시점 가액에다가 중과세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 세금을 전부 그대로 버리면 이미 일반 과세 시점에 납부한 세금이 있죠. 그럼 이중과세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뭐한다? 공제를 해주고 요 납부액을 추징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추징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냐? 60일입니다. 며칠? 60일이라고요. 60일. 자,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취득할 때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거나 아니면 세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했거나 세법상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했어요.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취득 당시는 이렇게 비과세나 면제나 감면 받아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켜봅니다. 사후 관리 요건이 있다고요. 뭐한다? 지켜본다. 그죠? 그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이것이 세금 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되는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될 때는 그 사유가 변경된 날부터 며칠이다? 60일이야. 옛날에 이게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데 지금은 어차피 신고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냥 동일해. 둘 다 60일. 처음도 60일, 변경도 60일. 되나요? 그리고 아까 또 오늘 아까 사적인 재산 있잖아. 취득 당시는 뭐다? 고급 오락장. 취득 당시는 고급 주택인데 며칠? 그것도 60일이야. 아, 그래서 취득세의 변경은 기본이 전부 다 며칠? 60일. 됐나요? 기간을 주는구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가로 2번은 납기입니다. 원칙은 어찌입니까? 60일 이내 밑줄 딱 끄면 되죠. 단 상속은 언제부터입니까? 달을 말일부터. 달을 말일 줄 거면 되죠. 6월 돼 있죠. 그럼 가로는 뭡니까? 납세자의 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9월입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있다면 9월이라고요.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되고 완납했죠. 그럼 언제 해주겠다? 허가일 기준을 해주겠다. 자, 가로 원 2번입니다. 예외 있죠.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을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말이에요. 기간 제한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특례죠. 자, 특례는 가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후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죠. 그때는 뭐다?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며칠? 60일입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자, 기간은 이제 처음이든 변경이든 60일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일반 과세가 중과세 대상이 될 때 중과 대상 가액에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했죠. 그럼 요게 세금이 오겠죠? 그럼 요것에 앞에 이미 납부한 세금 있죠. 이 앞에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가 되니까 공제를 해준다 했죠. 근데 이때 납부한 세금이 취득세가 그때 뭐가 적용되느냐? 가산세가 적용됐어요. 이 가산세는 본인의 잘못으로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공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가산세는 제외. 가산세 제외. 자, 그러면 이렇게 추징되거나 가세되는 세금은 이것도 변경되는 사실을 가세권자가 모든 사람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이 거래 자체가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변경이 됐을 때 가세권자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처음이든 변경이든 전부 다 뭐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문제에서 기간 한 배 틀고요. 기간부 6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뭐 한다? 여기서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요.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을 털어서 장난친다고요.
네. 자, 그러면 가로 4번에 가산세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이미 총론에서 다 했죠. 예. 신고 불순질 가산세 가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행위가 되면 40%입니다. 됐나요? 자, 부정하면은 뭐다? 40%. 자, 부정 가소 신고는 40%에다가 다시 가소 신고 있죠. 예, 부당 가소 있는 요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만 아세요. 그다음 납부 불손실 가산세 있죠. 하루하루집니다. 1일 경과시마다 10만 분의 25, 0.025%입니다. 자,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의, 납부 불손실 가산세 한도. 지방세는 이 납부 불손실 가산세 한도가 있어요. 국세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지방세만 이 부분이 있어요. 신고 불손실 말고 납부 불손실 가산세 한도 몇 프로? 75%. 몇 프로? 75%. 자, 그다음 원 3번과 4번은 우리가 다른 세목이 없고 취득세만 있는 가산세입니다. 자, 원 3번과 4번은 어디만 있다? 취득세만 있는 가산세. 그래서 별표시 3개. 그래서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취득세 문제는 이걸 덜 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취득자는 그 취득한 내용을 법인 장부상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10% 가산세를 매긴다. 그래서 간단히 법인 취득자는 10%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되고 4번입니다. 중가산세입니다. 이 취득세의 취득 단계에는 중가산세 아주 높은 80%는 중과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80%는 누구를 위한 만드느냐? 예, 미등기 전매자 때문에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미등기 전매. 갑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기가 샀다면 본인 앞으로 이전 등기 후에 팔아야 되는데 갑과 을이 짜고 두 사람은 그랬는데도 너 신고하지 마. 그리고 등기 이전도 안 할게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부동을 팔았을 때 이거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어찌 됩니까? 자, 갑과 을이 이 두 사람이 원래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자체를 두 사람이 뭡니까? 신고도 안 했고 등기 자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물건을 뱅에게 팔았다면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거래만 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 사람은 을이란 사람은 살 때 뭘 했습니까? 취득세도 탈세했고 요까지 팔 때 양도세도 탈세 먹었잖아요. 이해됐나요? 안 들키면 돼. 그럼 들켰을 때는 엄청난 세금을 때리겠다. 80%는 가산세를 매기겠다. 미등기 전매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신고 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뭐냐? 취득 후. 근데 앞에 무슨 취득이냐? 사실상 취득이라고요. 그럼 사실상 취득이 돼야만이 소유권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간주 취득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 행위는 중가산세와 관계없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 답이 나오네요. 됐나요? 간주 취득이 뭐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을 개축,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행위와 개수. 됐나요? 차량 기기 장비의 종류 변경. 또 뭐가 있어요? 비상장법인의 가점주가 된 자. 근데 이 간주 취득은 딱 두 가지만 내요. 두 가지만 딱 문제 놉니다. 뭐 토지 지목 변경하고요.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면 답이 틀리다고요. 이해됐나요? 간주취득은 사실취득이 아니니까. 그리고 간주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럼 신고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안 한 거고 등기를 했다면 그것도 자체가 하나의 신고니까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고하지 않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았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느냐? 기간 제한은 없어요.
과거에는 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간 제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고 뭐 했다? 매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직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밝혀졌어. 그럼 중과산세 대상은 아니라고요. 응? 팔았을 때만 중과산세 한다고요. 안 팔았을 때는 40% 적용 대상이라고요. 이해됐나요? 팔아봤을 때 중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내용은 엄청 간단해. 그런데 단순하지만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사실상 취득이다. 그리고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가 아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만 중과한다. 그럼 매각하지 않았을 때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방금 누구 때문에 이 한다고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미등기 전매자 때문에 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등기 전매자니까 중과산세 제외 대상이 내가 취득한 물건 중에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은 적용할 필요가 없죠.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취득한 물건이 등기 등록 필요 없어. 그럼 중과세세 안 한다고요. 됐나요? 대표적으로 뭐 했습니까? 회원권 종류다 말이야. 이용권, 회원권. 됐나요? 자, 그래서 봅니다. 4번이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80%죠. 어디 줄 거라고요? 사실상 줄 거고 매각 줄 거라고요. 그 밑에 중과산세 제외 대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산. 됐나요? 근데 회원권 제외 토지의 지목 변경 취득 워제 그게 뭐냐? 간주 취득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제외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인데 간주 취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라고요. 하나 더 적어 넣어요. 토지 지목 변경과 비상장법인은 가점주주. 뭐라고요?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 자, 됐고요. 그 다음 가로 3번 5번 가산세 감면 있어요. 가산세 감면. 자, 1번이 기한 후 신고제도라고 했는데 무신고에만 적용한다.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게 무신고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법정 기간은 지났다. 그럼 기한이 지났다 해서 기한 후 신고 제도라고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아까 무신고는 몇 프로 했어요? 무신고는 20%라고 가산세율이 단순 무신고는. 근데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원래 기간적인 문제는요. 요것이 몇 개월 전에 1개월, 6개월 돼 있어요. 어? 몇 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첫 번째는 50%, 20% 돼 있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원래는 1개월과 6개월 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생겼다. 그럼 요 사이에 생기니까 3개월이 한 개 더 생겼다고요. 그럼 원래는 50% 감면과 20% 감면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30%가 한 개 더 생겼다. 그럼 30%, 20%, 50%, 30%, 20%. 1, 3, 6 됐죠. 1개월, 3개월, 6개월. 요 범위를 넘었으면 감면 행위를 못 받는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선을 쭉 가고 하는 적으면 됐죠. 그죠? 1개월, 3개월, 6개월. 됐죠? 1개월, 3개월, 6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가소신고 있죠. 자, 가소신고는 세율이 뭡니까? 가산세가 10%입니다. 가산세는 몇 프로? 10%입니다. 그럼 원래 10% 정해야 되는데 너도 기회를 주마라고 했어요. 기회를 주마. 원래 기간은요. 원래 법 개정되기 전에 기간은 한 번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기간이 첫 번째 6개월 있어요. 그 6개월 배수는 뭡니까? 1년이었어요. 되나요? 그럼 1년의 배수는 또 2년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0%, 20%, 10% 된 것을 앞에 한 번 기간 나누고 뒤에 한 번 기간 또 나눴어요. 앞에 한 번 기간 나누고 뒤에 기간 한 번 나눴어요. 그럼 느낌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반. 그리고 1년 6개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돼? 기억이 3개월짜리 한 개 만들었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6개월 그대로 있고 1년 있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반 1년 6개월 한 개 만들었다고요. 되나요? 그래 7호 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6개월, 1년,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걸 잘라가지고 3개월짜리 한 개 만들었고, 되나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1년 6개월을 한 개 만들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요 범위 사이는 50%인데 한 개 더 기간을 단축시키니까 높인 75%가 한 개 생기고, 그러면 원래 요거는 30%, 예? 원래는 50%, 20%, 10%니까 맨 끝에는 당연히 10% 된단 말이야. 그럼 앞에는 20% 될 것이고 여기는 30% 될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75%, 50%, 30%, 20%, 10%. 그래서 저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다시 이거는 이제 다시 적으면 무신고는 한번 적어가지고 몇 번 냈어요? 하나, 둘, 세 개죠. 됐나요? 기간을 나눌 때 가장 먼저 1개월짜리 하고 몇 개월짜리? 6개월이야. 기간은 더 늘어난 건 없어. 중간에 잘랐을 뿐이지. 그래서 요게 1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 3개월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50%였고 여기서 20%였는데 요 앞에 원래 50%와 20%인데 그 중에 한 개면 30%다. 이게 뭐다? 무신고. 자, 그 다음 가소신고는 제대기간이 첫 번째 기간이 6개월이었고 그리고 또 배수인 1년이었고 그 다음에 2년이 최대인데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이 생겼다. 그럼 이걸 6개월 반 잘리니까 몇 개월이 생겼고 3개월이 생겼고 여기서 반 잘리니까 1년 6개월이 생겼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75%, 50%. 자, 원래는 요것이 몇 프로냐? 50%였는데 앞에 한 개 생기니까 75%짜리 생겼고 그 다음 원래 두 번째 기간은 20%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10% 있는데 마지막에 10%는 그대로 두고서 여기 10%고 여기 넘어가면서 20%고 10%, 20% 그리고 여기서 몇 프로짜리다? 30%가 생겼다. 그래서 361, 1.62.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있어요. 자, 취득세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가니까 지방교육세도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취득세의 비과세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비과세 하고 나서 등록면허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